28. 형식은 김장로의 집에서 나왔다. 백운대가로 이상한 구름장이 떠돌고 서늘한 바람이 후끈후끈하는 낯을 스쳐 지나간다. 형식은 시원하다 하였다. 아마 소나기가 지나가려는가 보다. 소나기가 지나가면 좀 서늘해지리라 하였다. 그리고는 어서 소낙비가 왔으면 하였다. 형식은 아까 김장로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무엇이 좀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천지에는 여태껏 자기가 알지 못하던 무엇이 있는 듯하고 그것이 구름장 속에서 번개 모양으로 번쩍 눈에 보였는 듯하다. 그리고 그 번개같이 번쩍 보이는 것이 매우 자기에게 큰 관계가 있는 듯이 생각된다. 형식은 그 속에 그 번개같이 번쩍하던 속에 알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이 숨은 듯하다고 생각하였다. 형식은 가슴속에 희미한 새 희망과 새 기쁨이 일어남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기쁨이 아까 선영과 순애를 대하였을 때에 그네의 살 냄새와 옷고름과 말소리를 듣고 생기던 기쁨과 근사하다 하였다. 형식의 눈앞에는 지금껏 보지 못하던 인생의 일방면이 벌어졌다. 자기가 오늘까지 이것이 인생의 전체로구나 하던 외에 인생에는 다른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부분이 도리어 지금까지 인생으로 알아오던 모든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 듯하다. 명예와 재산과 법률과 도덕과 학문과 성공과 이렇게 지금껏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알아오던 것 외에 무슨 새로운 내용 하나가 더 생기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 형식은 그것에 이름을 지을 줄을 모르고 다만 이상하다 하고 놀랄 뿐이었다. 그리고 4, 5년 동안 날마다 다니던 교동으로 내려올 때에 형식은 놀랐다. 길과 집과 그 집에 버려놓은 것과 그 길로 다니던 사람들과 전신대와 우뚝 선 우편통이 다 여전하건만은 형식은 그것들 속에서 전에 보지 못한 빛을 보고 내를 맡았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그것들이 새로운 빛과 새로운 뜻을 가진 것 같다. 길 가는 사람은 다만 길 가는 사람이 아니요. 그 속에 무슨 알지 못할 것이 품긴 듯하며 두부장수의 두부나 비지렁 사려 하고 외우는 소리에는 두부와 비지를 사라는 뜻 밖에 더 깊은 무슨 뜻이 있는 듯하였다. 형식은 자기의 눈에서 무슨 껍질 하나에 벗겨졌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는 눈에서 껍질 하나에 벗겨진 것이 아니오. 기실은 지금껏 감고 오던 눈 하나를 새로 뜬 것이다. 아까 십자가에 달린 화상을 볼 때에 다만 그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새로운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 이 눈이 떠지는 처음이요. 선형과 순애라는 두 젊은 계집애를 볼 때에 다만 두 젊은 계집애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주와 인생에 알 수 없는 무슨 힘의 표현으로 본 것이 이 눈이 떠지는 둘째요. 지금 교동거리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전에 보고 맞지 못하던 새 빛과 새 내를 발견함이 그 셋째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름을 지을 줄을 모르고 다만 이상하다 하는 생각과 희미한 기쁨을 깨달을 뿐이다. 형식은 방에 돌아와 잠시 영체의 일을 잊고 새로 변화하는 마음을 돌아보았다.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았노라면 전에 보던 시와 소설의 기억이 그때 처음 볼 때와 다른 맛을 가지고 마음속에 떠나온다. 모든 것에 강한 색채가 있고 강한 향기가 있고 깊은 뜻이 있다. 형식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과 서적을 뜻을 모르고 보았구나 하였다. 그리고는 모든 기억을 다 끌어내어 지금 새로 뜬 눈에 비치어 보았다. 그리한즉 모든 기억에 다 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색채가 보인다. 형식은 눈이 부신 듯이 빙그레 웃었다. 그리하고 책장에 늘어세운 양장 책들을 보았다. 자기는 다 알고 읽었거니 하였던 것이
기실은 알지 못하고 읽은 것임을 깨달았다. 형식은 모든 서적과 인생과 세계를 온통 다시 읽어볼 생각이 난다. 첫 페이지 첫 줄부터 온통 다시 읽더라도 전에 읽은 적이 없거나 하다시피 글귀마다 글자마다 새로운 뜻을 가지고 내 눈에 비치리라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책장에서 몇 권의 책을 내어 전에 보던 데를 몇 군데 떠들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형식이 생각하던 바와 같았다. 형식은 이제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눈을 떴다. 그 속눈으로 만물의 속뜻을 보게 되었다. 형식의 속사람은 이제야 해방되었다. 마치 솔씨 속에 있는 솔의 움이 오랫동안 솔씨 속에 숨어 있다가 또는 갇혀 있다가 봄철 따뜻한 기운을 받아 굳센 힘으로 그가 갇혀있던 솔씨 껍데기를 깨뜨리고 가해없이 넓은 세상에 쑥 솟아나 장차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과 꽃이 피게 됨과 같이 형식이란 한 사람의 씨 되는 속사람은 이제야 그 껍질을 깨뜨리고 넓은 세상에 우뚝 솟아 햇빛을 받고 이슬을 받아 한이 없이 생장하게 되었다. 형식의 속사람은 여물은 지 오래였다. 마치 봄철 곡식의 씨가 땅속에서 부를 대로 불었다가 안개비만 조금 와도 하룻밤에 쑥 움이 나오는 모양으로 형식의 속사람도 남보다 풍부한 실사회의 경험과 종교와 문학이라는 수분으로 흠뻑 불었다가 선형이라는 처녀와 영체라는 처녀의 봄바람 봄비에 갑자기 껍질을 깨뜨리고 뛰어난 것이다. 누가 속사람이란 무엇이뇨와 속사람이 어떻게 깨는가의 질문을 제출하면 그 대답은 이러하리라. 생명이란 무엇이뇨와 생명이 나다 함은 무엇이뇨의 질문을 대답할 수 없음과 같이 이도 대답할 수 없다고. 오직 이 속사람이란 것을 알고 속사람이 깬다는 것을 알리는 오직 이 속사람이 깬 사람뿐이다. 깬 형식은 장차 어찌 될는고. 이 이야기가 발전되어 나가는 양을 보아야 알 것이다. 29. 과연 소나기가 지나갔다. 그리고 동대문과 남산새의 곱다란 무지개의 한 부분이 형식의 방에서 보인다. 형식은 한참이나 무지개를 보고 황홀하여 앉았다가 불현듯 영체를 생각하였다. 벌써 밤이 가까웠다. 영체의 위기는 일각일각이 가까워 오는 듯하다. 형식은 두루마기를 뒤쳐입고 집에서 뛰어나왔다. 그러나 어디로 갈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한참 막막하였다. 그러다가 무슨 결심을 한 듯이 안동을 향하여 불이 나게 걸어간다. 형식은 어떤 학생 기숙관이라 하는 문 앞에 섰다. 이윽고 어떤 소년이 신을 끌고 나오더니 형식을 보고 경례한다. 형식은 소년의 손을 잡아 흔들며 묻기 어려운 듯이 엊그저께 학감의 뒤를 따라갔던 학생이 누구요? 소년은 방긋이 웃으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상한 듯이 형식의 얼굴을 본다. 황혼의 형식의 얼굴은 하얗게 보인다. 아니야, 희경군. 무슨 일이 있으니 누가 학감의 뒤를 따라갔는지 좀 알려주게. 희경은 형식의 태도가 수상함을 보고 웃음을 그치고 이윽히 생각한다. 형식의 말소리는 떨렸다. 희경은 마침내 종렬군과 제가 갔었습니다. 하고 책망을 기다리는 듯이 우향우를 하며 고개를 돌린다. 형식은 기뻐하는 목소리로 희경군이 갔다 왔어. 참 일이 잘 되었소. 한다. 희경은 더욱 형식의 태도가 이상하다 하였다. 아무리 기생 월양이가 유명하기로 설마 형식이야 월양을 탐내어 할까 합니다. 그래서 희경은 더욱 유심히 형식을 보면서 왜 그러셔요? 형식은 이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그러면 그 집 통호를 알겠나? 그 학감께서 가시던 집. 통호수는 모릅니다. 이 대답에 형식은 한참 낭망하더니 다시 희경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나 내게 그 집을 좀 가르쳐주게 하였다.
희경은 마지못하는 듯이 들어가 모자와 두루마기를 입고 나온다. 희경은 아마 학감의 일에 대하여 조사할 일이 있어 그러나 보다 하고 앞서서 종로로 향하여 간다. 형식은 희경의 뒤를 따라가며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다. 가서 어찌할까? 찾아서 서로 영채를 만난다 하더라도 손에 1,000원이 없으니 어찌할까? 만일 누가 방금 1,000원을 가지고 와서 영채를 제 손에 넣는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1,000원이 없는 나는 다만 그 곁에서 이르갈 뿐이겠구나 하였다. 밤은 서늘하다. 종로 야시에는 싸구려 하는 물건 파는 소리와 길다란 칼을 내어 두르며 약 광고하는 소리도 들린다. 여기저기 수십 명 사람이 모여선 것은 아마 값싸고 쓰기 좋은 물건을 파는 것인 듯 사람들은 저녁의 서늘한 맛에 취하여 아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사이로 어떤 학생들은 둘씩 셋씩 때를 지어 무슨 분주한 일이나 있는 듯이 뭐라고 짓거리며 사람들 사이로 뛰어다닌다. 아직도 장옷을 쓴 부인이 계집아이에게 등불을 들리고 다니는 이도 있다. 우미관에서는 무슨 소위 대할극을 하는지 서양 음악대의 소요한 소리가 들리고 청년회관 2층에서는 알굴리기를 하는지 쾌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의 그림자가 얼른얼른한다. 앞서가는 희경은 사람들이 모여선 곳마다 조금씩 엿보다가는 형식의 발자취가 들리면 또 가고 한다. 가물다가 비가 왔으므로 이따금 후끈후끈 흙내가 올라온다. 형식과 희경은 종각 모퉁이를 돌아 광통교로 향한다. 신용산 행 전차가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두 사람의 앞으로 달아난다. 두 사람은 컴컴한 다방골 천변에 들어섰다. 천변에는 섬거적을 펴고 사나이며 계집들이 섞여 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웃다가 두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야기를 그치고 컴컴한 속에서 두 사람을 쳐다본다. 두 사람이 아니 볼만하면 또 이야기와 웃기를 시작한다. 혹 뒤창으로 기웃기웃 엿보는 행랑 아씨의 동백 기름 번쩍번쩍하는 머리도 보인다. 희경은 가끔 길을 잊은 듯하여 우뚝 서서 사방을 돌아보다가는 그대로 가기도 하고 혹 잘못 왔습니다 하고 웃으며 5, 6번 뒤로 물러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어떤 집 문 밖에는 호로 씌운 인력거가 놓이고 인력거꾼이 그 인력거의 발등상에 걸터앉아 가늘게 무슨 소리를 한다. 개옥이니 설매니 하는 고운 이름을 쓴 장명등이 보이고 혹 어디선지 모르나 반나마 하는 시조의 적구절이 떨려 나오며 그 뒤를 따라 2, 3인 남자가 함께 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화류촌이구나 하였다. 처음 이러한 곳에 오는 형식은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행여 누가 보지나 않는가 하고 얼른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기도 하였다. 남치마 입은 기생 두엇이 길 모퉁이에서 양인을 보고 소곤소곤하며 웃고 지나갈 때 형식은 남모르게 가슴이 뛰고 얼굴이 후끈하였다. 양인은 아무 말도 없이 간다. 양인의 구두 소리가 벽에 울려 이상하게 뚜벅뚜벅한다. 희경은 몇 번이나 길을 잃었다가 마침내 여기 오시다 하고 어떤 장명등단 집을 가리킨다. 형식은 더욱 가슴이 서늘하며 그 대문 앞에 우뚝 서서 장명등을 보았다. 개월향, 개월향 하고 형식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면 월양은 영채가 아니던가. 기생이 됨에 이름 고칠지언정 성조차 고쳤으랴. 그러면 월양은 영채가 아닌가. 그러면 영채는 기생이 아니 되었는가. 내가 일찍 상상하던 모양으로 우리 영채는 어떤 귀한 가정에 거둠이 되어 학교에 다니며 즐겁게 지내는가. 형식은 크게 의심하였다. 희경은 두어 걸음 비켜서서 장명등 빛에 햇쓱해 보이는 형식의 얼굴을 보고 무슨 근심이 있구나 하였다. 30. 영채는 7년 만에 형식을 만나
일변 반갑고 일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울며 7년 동안에 지나온 이야기를 하려다가 문득 말을 그치고 일어나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형식이 서울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나고 싶은 마음은 불같이 일었으나 자연히 찾아보리라는 결심을 정하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났었다. 그러다가 그날 아침에 오늘은 기필코 형식을 찾아보리라 하고 오후에 형식을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저녁에 또 찾아왔던 것이다. 세상의 영체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은 형식밖에 없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일가도 없고 오직 남은 것이 어려서 같이 자라던 형식이란 사람 하나뿐이다. 영체의 부친과 형들이 평양 감옥에서 죽기 전까지는 영체는 그네를 위하여 살았었다. 그러나 그네가 죽은 뒤에는 영체는 오직 이형식이라는 사람을 위하여 살았었다. 더구나 낯살이 점점 많아지고 몸이 기생이 되어 여러 10명, 여러 100명, 유격밖에 모르는 짐승 같은 남자에게 갖은 희롱을 다 받은 영체는 세상에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남자는 형식밖에 없다 하였다. 형식이가 서로 떠난 지 7, 8년간에 어떻게 변화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영체에 대하여는 문제가 아니었다. 영체는 다만 형식이라는 사람은 1000년을 가나 만년을 가나 이전 안주골 자기 집에 있을 때 옛 형식이거니 하였다. 영체는 착하던 사람이 변하여 좋지 못하게 되는 줄을 모른다. 좋은 사람은 천생 좋은 사람이요 평생 좋은 사람이거니 한다. 그와 같이 악한 사람은 천생 악한 사람이요 평생 악한 사람이거니 한다. 영체는 어려서는 악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었다. 그의 아버지도 착한 사람이요 오라버니네도 착한 사람이었고 그 집 사랑에 와 있던 또는 다니던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소학과 연려정 같은 것을 배울 때 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착한 사람이었다. 영체는 어린 생각에도 그 책에 있는 인물과 자기의 가정과 주위에 있는 인물과는 같은 인물이려니 하였다. 그리고 영체 자신도 착한 사람이었다. 내측이나 연려전에 있는 여자들과 자기와는 같은 여자라 하였다. 그리고 세상은 다 자기의 가정과 같으려니 세상 사람은 다 자기와 및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으려니 하였다. 저 김현성이나 이 박영채나 이 길에 이르러서는 공통이로다. 그러나 착하던 자기의 아버지며 주위 사람들이 도리어 죄를 짓고 세상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됨을 보고 어린 마음에도 한 번 놀래었다. 또 외가에 가서 표종형 댁의 학대와 조카네의 학대를 당하고 거기서 도망할 때에 어느 촌중 아이들의 핍박을 당하고 그날 저녁 숙천 땅 어느 주막에서 그 변을 당하고 마침내 평양에서 자기의 몸이 기생으로 팔리게 되매 어린 영체는 세상이 자기의 가정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및 자기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다름을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악이란 것이 있고 세상에 악인이란 것이 있는 줄을 깨달았다. 그러나 영체는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거니 하였다. 영체는 결코 자기의 착하던 가정과 저 악한 세상과 또 자기가 일찍 보던 착한 사람들과 자기가 지금 보는 악한 사람들을 혼동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영체는 세상에는 악한 세상과 착한 세상이 있고 사람에는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있어 각각 종류가 다르고 합할 수 없음이 마치 물과 기름이 같다 하였다. 그러나 영체가 점점 경험을 쌓아감을 따라 또 이 진리도 깨달았다. 악한 세상은 착한 세상보다 크고 악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보다 많다 함을. 영체는 집을 떠난 지 7, 8년간에 아직 한 번도 착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 그는 7년 동안을 자기의 고향인 착한 세상을 떠나서 악한 타향의 객이 되었고
자기의 동족인 착한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의 원수인 악한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온갖 고초를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착한 세상과 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나니 대개 그가 7년 전에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사람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열려전 내측 소학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니 결코 악한 세상에 버물릴 수 없는 사람이라 하였다. 영체의 아버지가 영체에 어렸을 때 가르친 열려전과 내측과 소학은 과연 영체의 일생을 지배한 것이다. 영체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착한 세상도 있기는 있고 착한 사람도 있기는 있건만은 자기는 무슨 운수로 일시 그 착한 세상을 떠나고 착한 사람을 떠난 것이니 일생에 반드시 자기는 그러한 세상과 사람을 찾을 날이 있으리라고. 그러므로 그가 남대문 안에서 동대문까지 늘어선 만호장안을 볼 때에 이 중에 어느 집이 7년 전에 자기가 있던 집과 같은 집이며 종로 내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여러 만 명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중에 어떠한 사람이 일찍 자기가 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하였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에는 항상 너는 나와 딴 세계 사람 하고 일종 경멸하는 모양으로 그네를 대하였다. 영체는 장안에 착한 집과 착한 사람이 있을 줄 믿는다. 그리고 낮과 밤으로 그 집과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영체의 기억에 있는 착한 사람은 이 형식이다. 영체가 7년 동안 수십 명, 수백 명의 남자를 대하되 오히려 몸을 허하지 아니하고 쥐야 일념의 이 형식이를 찾으려 함이 실로 이 뜻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형식이 서울에 있는 줄을 알고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다.